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21학번 4학년에 재학 중인 조혜령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 GDG 온 캠퍼스 흡수에서 코어 멤버를 맡게 됐고요. 오늘은 가볍게 바셀에서 살아남기, 바르셀로나 줄임말이에요. 바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목차는 왜 하필 바르셀로나였을까부터 시작해서 교환학생의 이모저모 알려드리고요. 쓸데없는 신비한 스페인의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먼저 하필 바르셀로나였을까? 라고 물으시면 MWC라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2월 달에 주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지원서에 지원 동기를 적을 때 스페인과 한국의 인공지능의 연결을 제가 주최하는 입장이 돼보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적었었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적으면서 저는 이 행사에 가서 일단은 그 현장의 박람회를 경험해보겠다라고 대학생 3학년에 당찬 포부를 말씀드렸었고요. 교수님께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87년부터 진행된 행사예요. 1987년에 처음에 프랑스 칸에서 열렸다가 어찌저찌 해서 201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후로 2030년까지 주최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2012년부터 현재도 매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산업 및 컨퍼런스를 위한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열렸던 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에서는요, Future First, 미래가 먼저다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테마로 5G and Beyond, 모든 것을 연결한다, 인간화된 AI 등의 테마를 가졌고요. 이 행사에서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등의 전 세계의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라는 6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진 30개 부문에서 우수한 면모를 보인 기업, 기관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그런 행사 또한 열렸었습니다. 이 행사 말고도 제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대학교 가서 여기서 뭘 공부하나 체험을 해보고 싶었고, 관광, 음식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맨 위에 사람들 탑 쌓고 있는 사진은요, 바르셀로나에서 9월쯤에 열리는 라 메르세라는 행사 중에 일부고요. 저거는 인간 탑쌓기 행사고, 그 외에도 뭐 파이어폭스라고 불꽃 날리기, 불꽃놀이 이런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바르셀로나에 딱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 바르셀로네타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가짜 바다예요. 인공 바다인데 진짜 바다를 보시려면 바르셀로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기차를 타고 나가셔야 됩니다. 토사데마르라는 바다고요. 옆에는 그냥 식당에서 먹은 음식입니다. 그다음 교환학생 경험기 들려드릴게요. 그냥 교환학생 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 정도예요. 그 교환학생 선발 지원서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MWC를 언급했었고, 두 번째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는데 이 비자 인터뷰가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발되자마자 3월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6월에 인터뷰 하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대학 노미네이션이라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저희 학기 초에 작성하는 대학 입학했을 때 초기에 작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단기 비자, 장기 비자 중에 장기 비자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총 9가지
가지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일주일 내로 기간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23일에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전주가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끼고 이 서류들을 유학원이랑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6월 15일에 제가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오전 8시에 건강검진 보러 갔다가 오전 6시에 건강검진 보고 8시에 건강검진 보고 오전 11시에 학교로 가서 공부하다가 오후 6시에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비행기 티켓 구매하면 되고요. 네, 가장 성수기 때 구매해서 가장 비쌉니다. 이건 TMI고요. 비자 인터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약 3주 뒤에 비자를 발급하고 짐 싸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출국 후에는 이제 제가 장기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장기 비자는 조금 더 절차가 남았어요. 단기 비자는 가서 그냥 방구하고 끝이에요. 근데 저는 방을 구하고 이제 방을 구할 때도 80개 정도의 메시지를 넣고 그 중에서 8개 정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씻다라고 약간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인터뷰 형식의 예약제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잡기 어려워서 바로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엠파드로나미엔토라고 거주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방문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하고 자유를 맞으시면 되는데 저는 경찰서 방문해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도 못 해봤어요. 그래 자유롭지 못했던 건데 이게 원래는 제 계획이 2월 작년 8월에 입국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다시 입국을 다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경찰서에 4번인가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대사관한테 계속 따져서 물었는데 대사관에서 저를 바르셀로나에 등록해야 되는데 마드리드에 등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부터 비자 신청을 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체류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비자 만료 하루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학교는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스페인 용어 정보 말씀드릴게요. 먼저 에어컨이 없어요. 바르셀로나 여름 최고 기온이 38도인데요. 굉장히 더운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는 걸 느꼈던 게 에어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데 제가 이 사진을 올려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제가 렌즈가 깨져서 찍어놨던 건데 저기 선풍기 보이시나요? 이게 맨 위에 선풍기거든요. 저거 하나로 버텨야 돼요. 38도가 됐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환경 파괴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비싼 전기요금이 되게 비싸기도 하는데 일단 유럽인들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 냉방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이 에어컨으로 인해 열섬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위해서는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민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집들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시에는 최근에 지어진 숙소로 예약하시면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그런 숙소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어락이 없는데 이거 제가 사용했던 실제 열쇠고요. 그 방을 구할 때 제가 그 집주인과 함께 사는 방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열쇠를 주세요. 하나는 현관문 열쇠고 하나는 집 열쇠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요. 저 열쇠 한 번 두고 나와가지고 집주인도 안 계시는 거예요. 집에 현관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유럽 가신다면 꼭 잘 챙겨 다니시길 바라고요.
목사 비용이 되게 비싸요. 30유로에서 100유로 정도 물라고 하시는데 30유로면 한국 돈으로 4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단 유럽 분들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너무너무 선호하세요. 그래서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주문을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꼭 이제 얼죽아시라면 아메리카노 콘 이엘로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얼음과 함께 아메리카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따뜻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라 꼭 얼음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얼음을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얼음 달랑 한 덩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컵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컵을 따로 주세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는 그냥 미지근한 커피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음 부탁하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지형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구조의 그 건물들이 정말 많아요. 바둑판 형식이에요. 이거를 저 하나 사각형을 만사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정사각형 블록 사이사이마다 신호등이 있고 그 옆에 쓰레기통도 있어요. 이거는 장점일까 단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장점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거리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바르셀로나 소매치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관광객이 타겟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소매치기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소매치기 한 번 당해가지고 그 까르테리스타라고 스페인어로 소매치기를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의로운 어떤 청년이 와서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어떻게 그 소매치기를 하는지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니까요. 아이고. 뭐예요? 진짜? 네. 와. 소매치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맞아. 쥐가 그거 가져갈 거야. 나 종이 글씨 보고 밑장빼기네 밑장빼기. 제요. 아니 이렇게. 종이만 갖다 대면 다 없어져. 네, 이렇게 뺏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골목길에서 밤에 퍽치기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 다 뺏겼다 하더라고요. 저는 현지인처럼 당당하게 다녔더니 안 뺏어가더라고요. 네, 다음은 참고 문헌이고요. 맨 마지막 줄은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다니고 포르투갈, 스위스 다니면서 여행 블로그 작성한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르셀로나에 가신다면 마주치면 저에게 부탁드리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